실질적으로는 보니까 바로 패킷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위 단으로 그냥 야, 너 해, 준비됐나? 그리고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보내는 부분은 어딜까요? 제일 밑에 통신 케이블이 깔려 있죠. 통신 케이블이 이 컴퓨터에 이더넷 카드에 그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RJ45 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포트에 딱 연결이 됩니다. 거기를 통해서 정기적인 신호로만 실제로는 보내는 겁니다. 이 정기적인 신호는 제가 계속해서 오실로스코프를 여기에 단자를 여기에 연결해서 어떠한 파형을 보여주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라는 게 쭉 내려와 보니까 결국은 가는 게 랜 케이블에 정기적인 신호로만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때까지 좀 몰랐던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데이터 파일을 보내는 이 상위 쪽에서는 데이터 파일을 다른 컴퓨터에 전송하는 거가 모든 건데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정기적인 신호로밖에 안 갑니다. 이게 왜 통신이라는 건지 알겠죠? 컴퓨터가 연결되었을 뿐이지 모든 거는 정기적인 통신. 또 이 이더넷이 아니면은 광 케이블로 갈 때는 그 광 신호, 그러니까 정기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광 신호와 정기적인 신호 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편에 또 계속 설명드릴 거고 결국은 요 시그널로 다른 호스트, 다른 컴퓨터로 정기적인 시그널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애플리케이션 크롬이 다른 컴퓨터에 있는 웹 서버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더넷 우리가 그 컴퓨터 구조를 만약에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셨으면 이러한 내부 구조는 어차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 윈도우즈도 그렇고 유닉스도 그렇고 핵심적인 부분만을 일을 하고 여기에 탑재되는 그 보조 장치들이 이게 이더넷이 될지 이게 시리얼 통신 RS232시죠 예전에 그 카드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브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디바이스 드라이브까지만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아는 겁니다. 이 내부적으로 이더넷 카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디바이스 드라이브 쪽으로 보내고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실제의 그 기계 그러니까 디지털이죠. 010101을 요 이더넷 카드한테 보내게 되는 겁니다. 요 이더넷 카드 쪽은 또 약간 또 이제 좀 더 복잡한 문제인데요. 프로토콜 스택을 실제로 패킷이 어떤 식으로 전송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커널에서 이러한 모듈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지를 도식화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HTML 파일을 요청을 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요게 크롬이 아니라 웹 서버, 뭐 아파치나 그런 웹 서버라면은 요러한 HTML 파일을 요러한 패킷으로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 패킷은 별건 아닙니다. 그 안에 내용은 뭐 HTML 태그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get이나 post 같은 HTTP 프로토콜 규약에 맞춰서 어떤 일련의 스트림이죠. 일련의 0101 이런 데이터를 만들겠죠. 만들고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켓 콜을 하게 되면 TCP를 바인딩을 해서 TCP 영역 쪽으로 패킷을 요즘 HTTP라고 적어놨죠. 이렇게 보내면 요 TCP 영역에서 그 패킷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정보를 요 TCP 모듈이 소프트웨어가 적어넣게 됩니다. 요게 뭔지에 대해서는 요게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포트는 다시 이제 여기서 또 설명을 들어가는데 크롬이 애플리케이션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는 소스가 클라이언트가 되겠고요, 그죠? 소스 포트가 요 애플리케이션이더라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포트라 그래서 자꾸 헷갈리시는데 그냥 요런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개 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크롬을 하나만 띄우는 게 아니라 크롬 예를 들어 이 페이지도 띄웠다가 그 다음에 유튜브 말고 네이버도 띄웠다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크롬 애플리케이션이 인스턴스가 동시에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웹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또 돌려줘야 되는데 어떤 놈이 유튜브에 접속한 놈이고 어떤 놈이 네이버에 접속한 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 인스턴스가 있으니까. 그럴 때 그거를 구분해줘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소스 포트가 필요한 겁니다. 소스 포트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여기로 말하자면 HTTP로 말하자면 클라이언트의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요 여러 인스턴스 중에 어떤 놈이 유튜브에 연결되어 있느냐. 그래서 소스 포트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데스티네이션 포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보통 웹 서버에 접속할 경우에는 무조건 80입니다. 포트 넘버가 80입니다. 잘 알려진 넘버죠. 이미 인터넷상에는 웹 서버, 파일 서버, 그 다음에 메일 서버 많지 않습니까? 이미 잘 알려진 그런 통신 프로그램들은 이미 자기의 이미 정해진 넘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FTP 같은 경우는 21번이라든지 메일은 텔넷이 23번입니까? 포트 넘버는 제가 다시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실제 TCP에서는 이게 다른 컴퓨터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기서 이 HTTP를 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HTML 파일 그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TCP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TCP는 다만 이러한 여러 인스턴서들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보통 MUX라 그러죠. 멀티플렉서. 그래서 똑같은 TCP 모듈이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TCP 모듈을 쓰고 있다. 또 TCP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커넥션을 항상 먼저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넥션의 개념은 조금 설명드리기가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 TCP에 대해서 또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고 HTTP는 아까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텔넷 프로토콜이라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텔넷이라는 게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그게 그 자체로 프로토콜 스택이기도 합니다. 프로토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텔넷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결을 하면 자기가 커넥션을 끊을 때까지 계속 TCP 커넥션을 유지를 해줍니다. 근데 HTTP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리퀘스트 할 때 TCP 커넥션을 하고 그 다음에 받고 난 다음에는 TCP 커넥션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HTTP가 TCP를 사용하는 방법이 텔넷이 TCP를 사용하는 방법과 또 다른 거죠. 근데 TCP 여기 커널 부분에 있는 TCP는 그거를 모르죠. 윗조상이 위에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줄 뿐입니다. 데이터를 전송해 줄 뿐입니다. 그러면 이 TCP는 다시 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IP 쪽으로 요 전체를 데이터 패킷으로 하는 IP 모듈 쪽으로 패킷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IP는 그럼 뭐냐? IP 여기 소프트웨어 모듈 부분이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가 이때까지 지난 편에 설명드렸지 IP 어드레스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IP 어드레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부터 기본적으로 내 컴퓨터와 다른 컴퓨터를 구분해서 이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모듈입니다. 여기에 커널 내부의 모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패킷 헤더를 보시면 소스 IP 어드레스와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를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제일 처음에 소켓 펑션을 콜을 할 때 자기의 IP 어드레스를 명시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 패킷에 소스 어드레스 부분에 그 IP 어드레스의 정보를 넣어주기 위해서 유저로부터 그 정보를 받는 겁니다. 만약에 그 유저가 나의 그 소스 IP 어드레스를 입력을 하지 않게 되면 바이 디폴트로 요 호스트의 IP 어드레스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자기 IP 어드레스를 어떻게 받는지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스태틱하게 설정하기도 하고, 다이나믹하게 DHCP 서버로부터 할당을 받아서 자기의 IP 어드레스로 삼기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IP 어드레스 정보가 소스 IP 어드레스로 여기에 패킷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이게 되겠죠. 아까 DNS 서버에서 물어서 유튜브의 IP 어드레스를 알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를 여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지가 바로 보낼 수 있느냐? 아까 아니라고 그랬죠. 하단으로 이 IP는 이 밑단에 하단으로 이더넷 카드를 컨트롤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모듈을 콜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여기에서 이걸 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패킷을 넘겨주겠죠. 그러면 이쪽에 이더넷을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모듈 쪽에서 이러한 패킷을 만들게 됩니다. 이 뭐냐? 실제적으로 맥 어드레스라고 그랬죠, 지난편에. 실제적인 주소입니다, 이게. 소스 맥 어드레스.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를 여기에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IP 어드레스의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와 이더넷 프레임의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